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 Q7인데요. 저희가 먼저 만났던 Q7 45 TFSI 쿼트로였는데 당시에는 2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고급차의 중심이 되는 V6 3리터 엔진이 탑재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BMW X5 40i X드라이브,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450 4매틱과 경쟁하는 모델이죠. 카이엔과도 경쟁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브랜드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까 직접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과연 Q7 3리터 가솔린 모델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아우디는 가속감을 바탕으로 엔진을 표기하는데 현재는 55 TFSI 쿼트로죠. 이전에 2리터 사양이 45 TFSI 쿼트로였는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배기량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출력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리터 엔진이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 3리터 사양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51kg 폴스미터를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2리터가 좋다 보니까 3리터 사양에서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특히 X5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수치적인 면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게 되죠. V6 엔진이 탑재된 만큼 엔진의 회전 질감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고회전 영역에서의 이 느낌은 그래도 BMW의 인라인6가 조금 더 나은 느낌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저속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토크가 나오는 만큼 초기 발진 때 약간 더 힘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무게감에 의한 안정감, 이것이 속도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죠. 변속기는 8단 팁트로닉이 기본인데 변속기의 반응 속도, 이런 측면에서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이 변속되는 시간, 이 면에서는 약간 처지는 편인데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일원답게 이 처진다는 것이 경쟁 모델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지 보편적인 대중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충분히 빠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변속기는 같은 GF제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튜닝에 있어서는 BMW가 조금 더 하드하게 하는 편이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교를 한다면 유사한 정도의 어떤 반응 속도, 이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어비도 적당한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저속에서는 토크를 조금 활용하는, 그를 통해서 가속감을 좀 키워내는 그런 세팅, 후반에 가서는 연비를 높여주기 위한 넓은 기어비를 사용하는데 사실 다양한 모델들이 다단화된 변속기를 쓰고 있지만 어떤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7단 이상에서의 기어비는 말 그대로 항속용,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좋은 편이죠. 자,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떤 특유의 뭔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뻗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음을 억제시키면서 듣기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만큼 감성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아쉬움은 나타나지 않죠. 이번에는 아우디 Q7 55 TFSI, 과연 가속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경쟁 모델 대비 조금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 측면 그리고 출력 측면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자, BMW 같은 경우 경량화를 조금 많이 신경 쓰는 브랜드죠. 때문에 현재 Q7과 비교를 한다면 무게 측면에서는 X5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습니다. 자, 결과로 놓고 봤을 때 6초 정도가 나오는데 제조사 발표 수치가 5.9초니까 사실 제조사 발표 수치 대비 빠지는 성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모델에는 휠이 21인치가 탑재되어 있죠. 해외 사양은 이거보다 작은 것이 탑재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발표한 그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국내 사양,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은 이 285mm급 너비의 타이어, 거기에 21인치 휠이 매칭되는 만큼 무게 측면에서 조금은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가속 성능에서 미미하게 0.1초 정도니까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가속 측면에서는 BMW가 변속기에 약간의 이점을 바탕으로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450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죠. 그에 따른 어떤 배터리가 있을 때, 이때의 가속에서 약간 유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치적인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그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X5가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이 Q7 역시도 뒤처지는 성능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모델은 7인승 사양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무게가 늘 그럴 여지가 있긴 합니다. 자, 현재처럼 아우디 Q7과 달리고 있을 때 잠시 주행 모드를 바꿔볼까요? 다이나믹 모드로 바꿨는데 스티어링 휠도 적당히 무거워지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빠른 조작에서 어떤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진 않습니다. 적당한 이 수준을 맞춘다는 것, 그 적당하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우디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타협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을 했을 때 타 모델 대비 기계적인 감성을 잘 살려내고 있는데요. 이건 세단으로 넘어가서 A6, A4 이런 모델도 그렇지만 기계적 감성, 예전 독일차들이 보여줬던 그런 주행 느낌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Q7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차를 탔을 때 떠오르는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포르쉐 카이엔인데요. 하체 쪽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유사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노하우들이 조금은 공유가 됐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는 포르쉐가 어느 정도 옵션을 가져갔을 때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카이엔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죠. 자, 감각적으로 좋은 아우디 Q7인데요. 그렇다면 제동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차의 마일리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첫 시승팀인데 그 때문에 버니쉬를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m대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있는 차들과 비교를 해도 그 편차 자체가 크지 않고, 현재는 노면 부분에서 약간의 불리함이 있는 편인데요.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본다면 아우디 역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일원으로서 제동 성능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끌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 초기부터 조금은 묵직하게 밟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상태로 운전자가 원하는 이 캘리퍼의 압력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급제동을 하는 것도 최근에는 전자장비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앞서도 이제 기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동 시스템을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도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다만 이제 최장 어떤 편차로 본다면 타 모델보다 조금 길게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이 차의 컨디션이 완벽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0km 정도를 주행하면 어느 정도의 편차가 줄어들면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Q7의 5위 타이어는 피렐리의 P0인데요. 자, 이것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차의 지향점이 온로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의 탑재, 그를 통한 오프로드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 타이어 하나만 봤을 때 분명한 성격이 드러나고, 타이어의 순수한 이런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여름용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답게 상당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에 접어들었을 때 들려오는 타이어의 이 마찰음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운전자가 신뢰할 만한 수준, 그리고 한계를 넘어갔다가 다시금 회복할 때 이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잘 살려주는 만큼 5위 타이어 세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엔진의 파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조금은 타이어 사이즈가 커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요. 물론 뭐 오버사이즈를 좋아하는 BMW와 비교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한 사이즈 혹은 뭐 많게는 두 사이즈 정도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21인치 휠이 장착되다 보니까 승차감 측면에서도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에어 서스펜션이 승차감을 충실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코너를 파고 들었을 때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은 약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BMW X5는 리어 축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너링을 빠르게 진행할 때 회전 부분에서는 X5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안정감 측면에서 보편적인 소비자분들께서 차를 운전할 때 이때는 아우디 Q7 쪽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때문에 각 제조사가 만드는 상품별로 어떤 그 특성이 조금 나눠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SP가 개입하는 것 역시도 세팅이 잘 되어 있는데, SUV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롤오버, 전복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면서 일정 수준 이후에 급작스럽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우디 Q7은 그런 부분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이 ESP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 개입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쉽게 캐치할 수 있지만, 주행에 따른 갑작스러운 개입에 의해서 주행에 부담을 주거나 운전자를 놀래키지 않는다는 점이 좋네요. 자,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특히 다이나믹 모드에 있을 때는 적당히 롤을 막아주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일부 모델들의 경우는 이제 너무 컴포트 쪽으로 치중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컴포트와 퍼포먼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고 있고,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을 그냥 뭐 단순하게 탑재했다, 그런 것보다는 그 탑재를 시키고 균형감을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높이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탔었던 Q7 45 TFSI와 비교를 한다면 승차감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에어 서스펜션이 이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리어 쪽이 승차감 부분에 일조하는 측면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적당하게 잘 조였다 풀어줬다 한다고 할까요? 어떤 세팅 부분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과속방지 턱 등을 넘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팅팅거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측면에서 부드럽게 잡아주는 만큼 승차감 부분은 좋은데요. 그리고 Q7은 3열까지 공간을 갖고 있는 차로 유명하죠. 물론 이제 타사 모델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Q7은 예전부터 3열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간적으로 놓고 본다면 2열을 약간은 이 슬라이드 해줌으로써 3열의 레그룸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2열과 3열 이 부분에서도 적당한 승차감을, 쉽게 말해서 1열, 2열, 3열 이 모든 승객이 적당한 수준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감각 좋은 아우디 Q7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앞쪽 이 그릴의 변화가 마음에 듭니다. 이 Q8을 만났을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와닿았는데, 요즘 뭐 다들 그릴을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우디만이 뭔가 이 큰 그릴에서 독보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점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죠. 뭐 국산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현재는 다른 스타일로 변화했지만 예전에는 아우디 것을 조금 모방한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이 그릴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처럼 어느 정도 지상고가 있는 SUV에 탑승할 때 조금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메르세데스 AMG의 G63 같은 경우 너무 타고 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이 Q7은 적당히 높은 지상고를 갖고 있지만 승하차가 편한 편입니다. 거기에 사이드 스텝이 마련되었죠. 이 덕분에 어린이는 물론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고 있는 환경에서도 편안한 승하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되죠. 또한 야간 주행에 도움을 주는 HD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상급 모델다운 구성인데, 이를 통한 이 야간 주행 시야 확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우디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뭐 콰트로 같은 4륜구동 시스템 이런 이점도 있겠지만, 인테리어만큼은 어느 브랜드와 견줘도 빠지지 않는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자, 인테리어를 한번 볼까요? 새로운 Q7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부분 변화만 이루어졌는데, 각진 헤드램프를 유선형으로, 싱글 프레임 그릴을 넓게 키운 것이 특징입니다. S라인 범퍼도 멋스럽죠? 측면부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눈길을 끕니다. 리어램프 디자인은 세단인 A6나 A8과 같은 형태가 됐고요. 밋밋했던 범퍼 디자인도 바꿨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머플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밖에 그릴, 윈도우 프레임, 사이드미러, 로커 패널 부위를 블랙으로 통일시킨 것도 특징입니다. 실내는 많이 변했죠. 아우디의 최신 스타일인데요. 디스플레이 계기판, 두 개로 나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갖춰져 첨단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달라졌죠. 많은 부분을 세단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기능은 동일합니다. 계기판에서는 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간결한 메뉴를 갖습니다. 하단 모니터에서는 공조장치 조절이나 내비게이션 손글씨를 입력할 수 있고요. 공조장치는 쿼드존입니다. 화면을 터치할 때 햅틱 기능이 들어가 조작감도 좋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기능 제어는 다른 차들처럼 버튼식이 아닌 디스플레이에서 합니다. 소재도 좋은데 고급 가죽, 스웨이드, 피아노 블랙, 알루미늄 등을 폭넓게 썼습니다. 시트에는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이 탑재됐고요. 뒷좌석 시트는 슬라이드, 시트백 각도 조절, 폴딩은 물론 3열 공간을 드나들기 쉽게 했습니다. 3열 공간도 무난한데 체격이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가 탑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2열 슬라이드 기능이 있어 3열 레그룸 확보는 용이합니다. 트렁크에서 전동으로 시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Q7의 다른 공간들을 볼까요?
이번에는 Q7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다스 시스템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차로 중앙 유지, 사각 및 툭축방 경고 등이 있습니다. 옆차로 차량까지 인식해 추월하지 않는 기능도 있고요. 이 밖에 편의 장비로는 3D 360도 뷰 모니터링, 전진과 후진까지 해주는 자동 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온 지 조금 되긴 하지만 여전히 세련된 느낌을 잘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손에 잘 잡히게 만들어놔서 이 운전을 했을 때 조작하는 측면에서 이점을 보여주는 만큼 타사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벤치마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급차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운드 시스템이죠. 자, Q7 55 TFSI에는 Bang &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음 부분을 조금 잘 살리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볼륨을 60% 이상 올렸을 때 음이 다소 뭉개지는 그런 아쉬움을 보였는데 향후에 어떤 조금 더 균형감 있는, 조금 더 힘 있는 그런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끔 튜닝을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같은 뱅 앤 올룹슨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상급 모델인 A8 이런 데 들어간 사운드 시스템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네요. 물론 이 동급 SUV들과 맞춰서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출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아우디 Q7 어떤 소비자분들이 탔을 때 만족할 수 있느냐. 가령 BMW의 X5는 조금 더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립니다. 하지만 Q7은 어떤 가족과 함께 할 때 조금 더 많은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때 가치를 바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3열 자체도 그렇게 형식적인 편은 아닙니다. 때문에 3열이 필요한 조건, 거기에 가솔린 모델이 갖는 어떤 MVH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감을 키웠을 때, 그때 접근했을 때 조금 더 만족감이 크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소음 부분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주행할 때의 소음이 상당히 낮게 나왔죠. 특히 이 285mm급의 스포츠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음에도 주행 중 소음을 이 정도로 보였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전에 2리터 모델을 테스트할 때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차음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세단이 시장의 중심을 잃었고 그 때문에 SUV를 만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현재는 SUV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Q7은 나름대로 적당히 변화를 하면서 자사가 담고자 한, 아우디가 담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충실하게 실어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여주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어떤 다인 승차 환경, 그 조건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분들께 Q7은 상당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운드 시스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1억 원대를 넘어가 있는 만큼 조금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솔린 엔진, 저도 가솔린 엔진을 좋아하지만 이 엔진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디젤 쪽을 생각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뭐 특히 연비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11km를 1리터로 갈 수 있었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연비가 대폭 떨어집니다. 타사 모델과 비교를 해도 조금 더 떨어지는 수준인 만큼 네, 뭐 연비도 조금 올려주면 좋겠고, 하지만 아우디에는 중심이 되는 그 디젤 모델이 있는 만큼 꼭 가솔린이 아니어도 된다면 디젤 모델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환경,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기계적인 감성, 어찌 보면 이제는 이런 느낌을 주는 차가 아우디, 그리고 이제 몇 대 안 남은 것 같은데 적어도 아우디는 그런 느낌을 계속 지켜가줘서 좋네요. 오늘은 아우디의 중형급 SUV Q7을 만나봤습니다.